안녕하세요. 미스터 디지털 쇼의 MC를 맡은 임성원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 AWS를 기반으로 매니지드 서비스, 즉 운영 서비스 업무를 하고 계신 패널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거의 경우 IDC나 코로케이션 방식에 대한 운영 서비스는 주로 원격 터미널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 실제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비효율과 불편 없이 클라우드 상에서 직접 유저의 인프라를 감지하고 해결하는 시대가 온 건데요. 과연 메가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가 무엇이고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무엇인지 저희 똑똑한 이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측에 계신 패널분께서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ETC에서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이시영 리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영 리더님과 같은 팀에서 매니지드 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팀에서 매니지드 서비스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중이라고 합니다. 세 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면서 MSP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MSP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MSP 업무의 담당자로서 이 운영 서비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MSP는 일단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이고요. 계약 관계에 있는 고객사의 그런 서버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등 IT의 전반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업체를 뜻합니다. 방금 저희 리더님께서 MSP 정의를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MSP는 실제로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계약상의 명칭이고 실제 서비스 명칭은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윤중님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운영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MSP를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계약한 후에는 모니터링, 보안 관리, 리소스 관리, 장애 관리, 그리고 보고 관리, 그리고 비용 관리 이 5가지 요소를 표준으로 삼아서 안정적인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구성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좀 이해가 되는데 윤중님 그럼 혹시 리소스 관리에는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리소스 관리는 일반적으로 인프라 구성부터 리소스 모니터링 그리고 최적화, 컨설팅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영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 MSP 등급이 3단계로 구분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MSP 등급은 서비스 지원 범위에 따라서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영님 이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원하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등급과 비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조건 높은 등급인 프리미엄을 권하기보다는 고객사 내부 사정에 맞게 등급을 제한드리고 있습니다. 수영님 그럼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술적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이는데 혹시 다른 측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메가존 클라우드에는 또 하이퍼빌링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하이퍼빌링 서비스를 통해서 월별 인프라 상세 이용 내역서나 원화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이퍼빌링 사이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피벗 테이블 형태의 비용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고 알림 설정을 통해서 예산의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알림을 받아서 비용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운영뿐만 아니라 이런 하이퍼 빌링을 통해 어떤 빌링이나 과금에 대한 알람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걸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로 좀 처음에 인식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질문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시영님 지금까지 그럼 MSP 운영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고객분들이 왜 이 운영 서비스를 사용해야 될까요? 사실 MSP에는 수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그 10여 년간의 퍼블릭 클라우드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고객사 인프라에 녹여서 그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측에서 이제 그 운영을 전담하게 됨으로써 담당자분들께서는 비즈니스적인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리더님께서 굉장히 운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메가존 클라우드에 오기 전에 우선 메가존 클라우드의 고객사에서 근무를 잠깐 했었는데요. MSP 계약 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리소스 관리라든지 모니터링 업무에 사실 시간을 할애하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MSP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업무들을 메가존 측에서 대신 지원을 해줌으로써 저는 보다 다른 비즈니스적인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사 관점에서 이런 운영 서비스를 받아보셨고 지금 또 운영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시는 입장인데 좀 이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객사에서 근무를 하였을 때 이 MSP를 받아보면서 AWS에 대해서도 메가존 클라우드 MSP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매력을 느껴서 그 매력에 매료되어 제가 메가존 클라우드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제 애사심이 느껴져서 저 역시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좀 MSP를 직접 제공받는 입장에서도 이런 장점을 많이 느끼셨고 이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시영님, 이런 모니터링 업무가 24시간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진행하고 있고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그 모니터링 전담 팀이 배치되어 그 장애 대응이 취약한 업무 외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항상 모니터링 중입니다. 업무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 장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가 직접 안 하더라도 이런 거를 운영 서비스 팀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항상 이걸 관제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걸 보험과 같이 이걸 들어놓으면은 이제 이것들을 탐지하고 감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인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윤중님 혹시 뭐 이 외에 어떤 또 장점이 있을까요? 앞에서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술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포트 포탈을 통해서 클라우드 관련 기술 문의를 빠른 시간 안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AWS 신기술을 빠른 시간 안에 도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고객사 측에 교육을 제공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비용 최적화 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리소스를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적화된 구성 변경을 통해서 저비용의 고효율의 인프라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윤중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그 메가존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 인프라에 대한 저희 엔지니어들의 오너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닌가요, 윤중님? 네,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너십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도 고객사의 인프라를 운영을 할 때 이 인프라가 내 인프라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내부 모든 엔지니어 분들께서도 이 오너십을 가지고 현재 운영 중이십니다. 오너십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이 운영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또 많은 장점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수영님 혹시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기업이 이 MSP를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다양한 유형의 기업에서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몇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클라우드 환경의 인프라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나 서비스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클라우드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또 게임사, 금융사, 제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서 MSP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고객의 사이즈나 어떤 특정 산업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이 MSP 운영 서비스를 지원을 하면은 이제 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잘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윤중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MSP를 사용하는 곳도 많지만 이제 막 도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운영 서비스를 도입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MSP를 도입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환경에 새로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경우라면 구축을 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특색에 맞게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모니터링에 필요한 메가존 클라우드 계정 및 모니터링 세팅을 진행한 후에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던 인프라를
클라우드 쪽에 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클라우드 쪽에 이관을 하기 위해서 기존 리소스나 서비스 특징을 메가존 클라우드 직원들과 상호 협의를 하여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쪽으로 올릴지 먼저 협의를 하게 되고요. 그 협의가 완료된 후에 클라우드 쪽에 실제로 이관을 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 관련 세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세팅이 완료된 후에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됩니다. 말씀 주신 의견에 따르면 어쨌든 초기 세팅할 때 혹은 초기 구축할 당시에 이관을 할 당시에 처음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좀 더 처음부터 히스토리 파악이 용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들리는데 그 부분이 맞으신 거죠? 이관하기 전에 먼저 저희 쪽에 요청을 주시면 히스토리 파악이 용이하기도 하지만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를 MSP로 운영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구축 의도라든지 히스토리 파악에 있어서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운영의 안정화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영님 그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모니터링 세팅은 정해진 형식으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형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아까 윤중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모니터링을 고객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람 채널이나 알람 방법을 상호 협의해서 인프라 특색에 맞게 구성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AWS의 클라우드 와치를 활용하거나 또는 서드파티 솔루션을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형식이 아닌 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세팅 자체도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좀 혹은 서드 파티를 통해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수영님 그 모니터링 세팅을 하고 나서 실제 알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고객 대응이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고객 대응은 이제 알람이 발송되고 나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그 알람 발송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과정에서 알람 채널이랑 알람 방법을 정하고 일반적으로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람을 통해서 받는 알람 중에 크리티컬한 알람의 경우에는 저희 그 채널 안에 메가존 클라우드의 담당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알람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러브콜 같은 것도 해주시는지. 네, 저희가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메신저 확인하자마자 바로 러브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러브콜을 이렇게 또 해주신다네요. 굉장히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든 이제 장애에 대한 대응이나 모니터링이 미스가 나지 않고 어쨌든 저희 담당자분들이 연락을 주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윤중님, 그 지정된 채널은 그 메신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수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이메일이나 SNS 그리고 메신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메신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서 기존의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시던 메신저를 채널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영님,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인프라에 대한 리소스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항목으로는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퍼스널 해시보드에 있는 그런 리전 장애라든지 메인터넌스 스케줄 등의 알람들을 저희 소통 채널로 받아서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인프라 자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리전 전체 이슈에 대한 것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주고 계시고 알림을 주신다.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런 부분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운영 서비스의 이제 정의와 장점 그리고 이제 도입을 위해 전제돼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세 분께서 매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운영 서비스를 장기간 해온 그 메가존 클라우드의 실제 노하우와 운영하셨을 때 그런 에피소드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시영님, 그럼 먼저 메가존 클라우드만의 운영 노하우가 있을까요?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제 2008년도부터 AWS MSP를 제공해 왔고요. 그런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그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그 다양한 또 이제 규모, 유형에 따른 그런 인프라에 적합한 운영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하우가 있을까요, 윤중님? 노하우는 정말 많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레퍼런스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초기 운영 업무를 투입이 됐을 때 이 레퍼런스가 없었다면 정말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인프라나 어떤 특색 있는 인프라의 경우에 이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고민을 해보고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레퍼런스들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 빠른 시간 안에 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굉장히 큰 노하우다라고 두 분께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중님, 그 AWS라는 서비스가 실제로 신규 출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만 1,500건 이상의 업데이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잦은 업데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운영 서비스 팀의 이런 내부 교육이나 서비스 캐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 어떨까요? 실제로 AWS에서 신기술을 내놓는 게 정말 많은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독학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클래스라는 교육센터가 존재해서 기술적인 교육이나 세션을 통해 서로에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님께서 좋은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이제 클라우드 클래스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자격증 취득에 대한 그런 지원도 해주고 있어서 저도 거기서 자격증을 몇 개 취득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뿐만 아니라 공부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V자도 한번 해주셨는데 굉장히 뭔가 자기 학습에도 게으르게 하지 않고 또 회사의 어떤 업무에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거의 완벽하신 것 같아요. 외모도 잘생기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서비스도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이 고객들한테도 굉장히 큰 호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신감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고객들의 운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수영님, 그렇게 습득한 신규 서비스 기술을 고객사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작년에 신규 출시했던 AWS 백업 서비스를 도입한 사례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출시는 작년에 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증을 거친 후에 올해 고객사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스크립트 방식으로 개개별의 리소스에 대해서 백업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 AWS 백업을 도입하면서 이제 콘솔상에서 통합해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영님께서 또 백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AWS에서 이런 신규 서비스들이 런칭이 되면 저희 내부에 또 인프라가 있어서 그 인프라를 통해서 또 서비스 검증을 해보고 나서 고객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도 그런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고 실제로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그 계기를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실제 어떠신가요? 고객분들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의 인프라에 맞게끔 조금 더 이제 최적화를 시켜드리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많이 좀 긍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어떤 신기술에 대한 도입, 자체적으로 백업을 하던 그런 서비스 단위의 백업을 또 AWS 백업이라는 전체 인프라에 대한 백업으로 좀 넘어갔던 신기술 도입 사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좀 생기는데요. 시영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AWS의 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에는 RDS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RDS에는 멀티에이지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 멀티에이지는 그 가용성 그리고 리플리카는 확장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둘은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고객사에서는 가용성을 목적으로 리플리카를 구성하여서 좀 잘못된 구성을 저희가 바로잡아 드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좀 메가존 클라우드 운영팀과 함께 이렇게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좀 줄이시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동할 수 있거나 오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기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해 주시는 굉장히 좋은 영역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사례로 좀 수영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객분들께서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 서비스가 비용 관리도 해주시는 걸로 초반에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비용 최적화의 사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고객사에서는 AWS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고객사였는데요. 저희가 해당 고객사의 월별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에 비용이 서서히 증가하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EBS라는 백업 스토리지가 꾸준히 쌓여 있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명 주기를 정해서 해당 수명 주기보다 오래된 경우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어 있어서 바로 고객사에 전달을 해드린 다음에 수명 주기를 정하고 그보다 오래된 부분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서 비용을 줄이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EBS 스토리지라는 게 굉장히 어떤 인프라 전체를 봤을 때 작은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작은 비용까지도 신경 써서 잡아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좀 보입니다. 인프라 전체에 비하면 작은 비용이긴 한데요. 인프라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 백업 데이터만 해도 작지 않은 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알뜰한 기업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좀 이제 다른 부분도 좀 궁금한 것이 이제 고객사의 뭔가 서비스 런칭 상황에서의 어떤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윤중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뭐 그런 뭔가 특정 운영 서비스 런칭 상황에서의 어떤 뭐 특정 이슈가 있을까요? 서비스 런칭 시 운영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는 정말 많고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모 아이돌 그룹의 컴백 무대와 관련된 이벤트였는데요. 이 이벤트를 담당하던 고객사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이 다소 조금 부족한 고객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고 저희는 트래픽이 치솟을 것을 대비하여 AWS 글로벌 센터 측과 협의하여 리소스 프리워밍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함께 이벤트 전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시작하자마자 트래픽이 폭증을 하였고 웹사이트 접속 지연 이슈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슈가 발생하자마자 저희는 AWS 측 이벤트와 OS 레벨 단 이벤트를 모두 확인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OS 레벨의 이슈로 확인이 되었고 해당 이슈를 고객사에 빠르게 전파하여 큰 특이사항 없이 이벤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인프라 쪽에 이슈가 없었고 그 다음에 확인해본 OS 레벨의 이슈가 확인이 돼서 고객사에 빨리 알려드렸고 이 서비스 런칭 전에 이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신 그런 되게 적절하고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런 메가존 클라우드가 이제 운영 서비스를 하는 실구축 사례나 뭐 운영 사례를 보면은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혼용이나 오용에 대한 관점을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잡아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비용 최적화에 대한 부분도 가이드를 해드림으로써 여러분의 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서비스 런칭 상황에서의 어떤 이슈도 빨리 감지하여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좀 비춰집니다. 네, 오늘 세 분의 패널과 운영 서비스의 다양한 장점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 외에도 다양한 클라우드 관련 기술적인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세션 이후에도 언제든지 필요하신 피드백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각도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의 패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